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6도, 습도는 30%입니다. 내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KBS.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 5개를 새로 건설한다는 계획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전용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는 있어야 할 만큼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수도권엔 그만한 발전 시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원전을 새로 짓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호남과 영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기를 용인까지 끌어오려면 고압선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설득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용인이 아닌 호남이나 영남에 지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60% 이상이 몰려있는 호남 지역은 발전량이 지금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전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면 신재생 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RE100 이 규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대규모 첨단 공장이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고 따라서 지방 인구도 늘어나는 이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해집니다. 가뜩이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바꾸면 해법이 보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전병서 소장이 쓴 새 책 한국 반도체 산업 슈퍼을 전략 하루 4분씩 책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신냉전 시대에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해법을 담은 한국 반도체 산업 슈퍼을 전략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주식시장 분석 너무 어렵죠?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거품 없이 정직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영양만점 주가 분석. 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중국이 각 지역 일부 지방정부에서 외국산 반도체 품을 쓰는 중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 왜 외국산을 쓰는지 사유를 제출했다고 통보를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산 반도체를 특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기업들 지금 현지 중국 기업들한테서 수출 계약이 취소됐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는데 네. 이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 이제 미국이 그 반도체 장비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거 금지했고 예. 이게 네덜란드, 일본한테도 이제 같이 좀 공조하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또 중국도 보복을 했죠. 마이크론이 예. 이제 마이크론 칩에 대해서 그렇지. 만든 칩에 대해서는 좀 보안 검사하겠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거 외에 또 지금 이제 그 중국산 반도체 말고 이제 해외 우리 한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외국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가전제품 회사들이 이제 지방 정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왜 이 나라에 반도체를 써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사유서 같은 거죠. 이유 같은 거. 이제 그거를 적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국산 반도체 사실상 좀 규제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또 사유서 써야 되면 굉장히 업체들 입장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게 인터뷰를 좀 한 기사를 좀 봤는데 중국 선전에 있는 거래처에서 지금 외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을 공유를 받았
받았다고 했고 실제 거래처에서 발주를 좀 미뤄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네. 지금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통보를 한 거죠. 좀만 미뤄달라. 그건 한국의 기업한테? 그거는 몰라요. 아. 뭐 한국인지. 근데 뭐 외국의 사실 기업한테?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아니면 미국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메모리라고 하면 예. 한국일 그건 가능성이 한국일 테고. 굉장히 좀 그건 높은 거고. 그래서 비메모리는 또 다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예. 예. 그리고 수입 물량을 또 전부 취소한 사례도 예. 일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또 최근에 또 어떤 기업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말아라. 사실 중국이 요즘에 한국 반도체 장비 많이 수입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장비를 못 쓰니까 아, 반도체 장비, 예. 반도체 말고 장비 어허. 같은 경우는 예. 미국 걸 지금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좀 돼요. 예. 이제 예전보다 이제 그 국산을 많이 성공해서 예.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 그 이 반도체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까지 만들었는데 예. 실제 이제 그 일부 기업들은 수주 공시를 보면 중국으로 예.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 장비도 이게 공식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구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유를 좀 했다고 하니까 아. 이게 강제성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권유라는 거는 또 듣기에 따라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또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권유한다면 그건 하지 예. 말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 또 반도체 장비도 꽤 수출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이 우리나라 또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또 못 나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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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중국의 이제 타깃이 또 한국의 반도체까지도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좀 약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으로는 길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네. 다른 길이 이제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이쪽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중국 그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도 한국의 어쨌든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메모리든 뭐 시스템 반도체든 간에 그게 당장 필요할 텐데 중국 입장에서도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아까 말씀드린 아직 그게 확인은 안 됐지만 네, 확인은 안 됐죠. 뭐 수출 계약 그 깐깐하게 한다든지 예. 왜 써야 되는지 사유를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이건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국산 쓰지 말라는 네. 얘기잖아요. 예. 이 한국산 반도체를 좀 장비나 반도체를 압박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인데 이제 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거는 좀 정치적인 이유 아니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럴 것 같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해협 관련 발언을 예. 좀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워싱턴 선언도 있었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일부 좀 보복성 조치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약간 정치적인 해석이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중국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IT. 반도체 재고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예. 지금 사실 삼성전자 자체도 재고를 많이 두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중국 지금 수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수출도 급감하고 있고 예.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지금 서비스업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리오프닝 하니까 이번에 지표 나온 것들도 보면요. 중국의 IT 재고가 너무 많아요. 제조 쌓여 있어. 또.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PC도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재고는 많은데 예. 이걸 털긴 털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계속 또 수입을 해버리면 못 예. 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것도 명분이 좀 됐던 것 같은 이유가 예. 이참에 그냥 재고까지 줄여버리자. 그러니까 수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워낙 많으니까 한국이나 뭐 미국산 반도체가 수요가 좀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정치적인 액션도 좀 취하면서 재고를 줄일 때까지는 이제 수입을 줄이겠다. 이런 좀 논리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수입을 어쨌든 우리 한국산 반도체나 장비를 줄여놓으면 예. 언젠가는 중국도 수요는 살거든요. 예. 재고가 줄겠죠. 이제 그때 가서 이런 것도 좀 풀어주면서 다시 수입을 늘리겠다. 근데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중국이 우리 한국산 반도체 수입 안 하면 방법은 없어요. 예. 딱히 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지금 잘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좀 중국의 IT 재고가 예. 굉장히 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역으로 중국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재고를 정부가 관리해요? 뭐 그것까지 모르는데 근데 중국은 워낙 또 그동안 아시겠지만 뭐 BOE도 그렇고 이렇게 생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지불을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예, 보조금을 막 준다는 예. 거는 누구한테 또 특혜를 예.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이런 이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보조금 같은 것들을 그동안 또 많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런 것들도 또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예. 이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을 딱 이렇게
특정해서 꼭 찍어서 그건 말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외국산에 대해서 이거 왜 써야 되는 중국산 말고 왜 외국산을 써야 되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라라고 했다고 네. 하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산도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한국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뭐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예. 반도체는 그렇고 다른 거 이제 한국발 화물에 대해서 통관 검사도 강화됐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예. 뭐 이게 그런데 중국 내 현지 기업들, 한국 내 기업들이 이런 그 일종의 제보 같은 걸 해와서 알려지긴 했는데 네.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나 이쪽에서는 산자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네.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도체도 왜 증명해라고 하고 사유를 써내라고 하고 이 통관도 지금 어렵게 하고 이게 자꾸 맞물려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쨌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실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중국 수출이 감소했는데 예. 이거는 뭐 중국이 보복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이슈잖아요. 중국 경기가 안 좋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이게 늘어나야 정상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작년보다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늘지를 못하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가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중국에 또 이게 또 사드 보복 재현되는 거 아니냐. 예. 약간 좀 그런 시각도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사드 예. 배치해가지고 사실상 한한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 제품을 뭐 이렇게 규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그때 롯데가 그냥 완전 탈탈 털리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한한령에서 콘텐츠라든가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체 관광 예. 그거로 좀 이런 것들도 제한됐고 약간 이제 교류 쪽에 대한 좀 타격들이 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서비스 위주가 좀 컸거든요 당시에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드 이런 사태 후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약간의 그 대통령이 좀 발언 이후로 예. 갑자기 뭐 반도체 규제 이슈가 나오고 또 이렇게 중국 해관 청소라고 그러죠. 여기서 한국발 한국사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한다. 관세청 중국 네. 관세청. 그러니까 시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아.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일부 좀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거 안 된다 그 예, 발언하고 그 이후에 아무튼 1년에 어쨌든 뭐 그 정치적으로 중국하고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굳이 뭐 적대시할 필요까지는 네,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그러면은 정부가 어쨌든 그 지금 예상을 기대하고 있는 거는 상반기는 지금 뭐 사실 경제가 최악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하반기 가면은 좀 나아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게 일단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갈 네.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국 물건을 많이 수입할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태라면은 그것도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중국이 이게 진짜 현실로 밝혀지면 이렇게 뭐 일일이 통관 검사 강화하고 이러면 예.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하반기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럼 우리나라 수출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좀 비중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중국 시장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엄청난 시장이기 좀 때문에. 대체할 만한 시장이 네. 없는데. 근데 여기에 또 중간재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이게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이게 정치적인 이슈인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단 네. 지금은. 근데 지금 일단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아직은 우리 예상보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예. 말씀드린 재고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재고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줄어들 겁니다. 예. 줄어들게 되면 하반기가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렇게 재고가 감소했는데도 수출을 많이 그러니까 수입을 그래도 안 안 한다.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중국 재고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이 이제 정상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예. 이러면 이제 결국엔 뭐 이 부분은 좀 기우였다고 좀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 좀 재고 감소할 때 우리나라 수출 실제 중국 수출이 늘어나는지 그 중에서도 그 서비스보다는 그 IT 있잖아요. 예. IT나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예. 이런 이제 중간재 이런 수출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요거를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중국 이번에 반도체 4월달 수출도 마이너스 40%나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영향을 좀 계속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쇼에 출연하는 중국 전문가 이제 안유아 교수나 전병소 소장이나 이분들이 예. 이제 중국 통이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중국은 하여튼 절대로 그
보복을 안 하는 나라가 민족이 아니다. 3대가 지나서도 반드시 한다라는데 사실 그 대통령 발언 이후에 네. 중국하고 한국하고 외교부 당국자 간에 서로 네, 말이 좀 오고 가는 있었죠. 말이 거의 뭐 육두문자만 안 썼을 뿐이지 굉장히 네. 험악했잖아요. 네, 뭐 네. 불타 죽을 거라는 둥 뭐 우리나라도 또 중국 대사 초치해서 예. 뭐 그렇게 말하고 이거 보면은 사실 좀 이쯤에서 이제 좀 웬만하면 가만히 있지 좀 하는 생각이 좀 네.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이 좀 이제 서로 좀 냉정하게 그렇게까지 일부러 막 적이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4월에도 무역 수지 적자 기록했잖아요. 지금 네네네. 1년 2개월째 연속 적자인데 적자 규모는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다행이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긴 한데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은 그래도 하반기는 좀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중국의 재고가 좀 줄어야 되고요. 네. 중국 수출이 늘어나야 돼요. 중국이 다시 한국 물건을 수입해야 된다.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 중간재가 중국 가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예. 완성품을 만들어서 예. 그런 구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간재를 우리나라 거 수입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주로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하는 건 대부분 2차 전지가 좀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결국엔 많은 중간재는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예. 이게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만약에 좀 가시화된다면 예. 근데 정상적이면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게 이미 중국은 리오프닝 했고 지금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올라가고 있고요. 예. 한국도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2년 만에 드디어 전환했어요.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이번 4월에 2년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이게 2년 걸렸어요. 지금 반등하는데.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건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게 한 번 꺾이면 계속 꺾이고요. 예. 한 번 이제 오르면 추세를 타고 가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예. 처음으로 이제 반전을 했습니다. 어. 그 얘기는 이제 하반기에 한국 경제는 이게 수출이죠. 어떻게 보면 예. 수출 경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하반기 경기가 좀 사실은 안 좋을 걸로 봐요. 대부분. 근데 미국은 안 좋지만 전 세계로 보면은 글로벌로 보면 3분기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그러니까 터닝하는 거죠. 2분기까지 하강을 했다가 예. 그 이유가 중국 좋아지죠. 예. 유럽은 이미 좋아졌고 예. 그럼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예. 하반기 이렇게 좋아지니까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좋아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당연히 이제 하반기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한국에 지금 요즘에 한국 수출 중에 오히려 지금 이제 자동차가 반도체 역전한다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예.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예.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그래도 적어도 3분기부터는 조금씩은 아마 수출이 좀 개선될 걸로 좀 전망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종합해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는데 물론 뭐 예전처럼 뭐 엄청난 호황이 오기나 올해는 좀 어렵고요. 예. 그렇지만 상반기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이 추세는 하반기에 좀 바뀐다라고 지금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어디서 그런 조사를 하는 거예요? OECD에서. OECD에서 그럼 네. 한국도 그러니까 하반 3분기에는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이미 있다. 지금 4월부터 터닝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OECD에서도 분석한 근거는 근거 중국이 한국 물건을 많이 이제 그죠. 중국이 들여올 리오프닝하고 거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네, 반도체. 이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미국에서 이제 장비 새로 들어가지 마라. 다만 네. 올 10월까지만 유예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새로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네. 10월 이후에 못 들어가면 어쩌나 이제 노심초사했는데 일단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하죠. 네. 이거는 확인이 된 건가요, 이게? 일단 이거는 일단은 미국 정부가 확인해 준 건 아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만 했습니다. 요즘 거기서 많이 나오네요, 네. 뭐가. 근데 이제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1년 연장 쪽으로 지금 이제 가닥은 잡힌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일단 1년의 시간을 일단 벌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삼성이 지금 중국 시안에 낸드 공장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사실 더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D램하고 낸드 공장을 이제 중국이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하이닉스한테 더 큰 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1년씩 계속 받으면 예. 이게 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플랜 그렇지. 짜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25년은 또 어떡할 거고. 예. 24년에 만약에
승인 안 내주면 예. 25년부터 못 받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못 짜겠네. 못 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미국 이게 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으로 미국이 좀 유예 기간을 뭐 몇 년 텀으로 확 해주든지 아니면 규제를 좀 완전히 완화해 주든지 이렇게 좀 해주고 예. 좀 뭔가 아니면 이게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약에 장비를 못 받으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예. 만약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라든지 좀 약간 보상책도 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런 건 사실 없는 상황이고 지금 문제는 1년 연장해 준 건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 계속 이럴 거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이런 그러면은 거기 그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장비를 들어가는 게 미국에서 사오는 장비를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만든 장비 이런 아니 것도 못 들어가는 미국산 거예요? 장비죠. 미국산 네, 장비를? 미국산 장비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러니까 예. 모든 장비를 다 규제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첨단 장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공정에 들어가는 그 장비들 좀 수입이 다 금지돼. 근데 사실상 그거 없으면 첨단 반도체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장비를 중국에다가 그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는 거지만 안보적인 안보죠. 이유잖아요. 예.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다. 그 랜드나 뭐 메모리죠. 디램이나. 예. 메모리는 안보하고 이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사실 메모리는 그렇게 안보 목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고 왜냐하면 메모리는 하는 목적 그렇지. 자체가 저장이에요, 그냥 저장. 그러니까 디램은 이 컴퓨터나 이런 게 켜 있을 때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CPU라 그러죠. 연산할 때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빨리빨리 좀 해주게. 그리고 꺼지면 그냥 기억 다 날아가고. 예. 근데 낸드는 이제 연구 장치인데 예. 낸드 같은 경우는 우리 사진 같은 거 이제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뭐 거기에 또 보안 목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무기라든가 예. 아니면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이제 미국이 좀 꺼려하는 거죠. 인공지능.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대부분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렇죠. 뭐 시스템 연산도 반도체. 해야 되고 예. 계산하는 그런 쪽인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은 이 앞으로의 시대 예전에 제가 좀 그 공부했던 걸로는 헨리 키신저 예전에 미국 그 국무장관 있잖아요. 예.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예. 인공지능을 차지하는 자가 기술을 갖고 있는 자가 세계를 제패할 거다. 예. 근데 결국에 인공지능을 이거를 기술을 가지려면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미국보다 좀 뒤처지는 게 반도체 제조 기술은 사실 떨어져요. 그렇죠. 예. 뭐 후공정이나 이런 건 좀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반도체 국리를 하는 건데 미국 입장 그거죠. 그 논리에 의하면 메모리가 됐건 비메모리가 됐건 제조 뭐든지? 기술 확보를 하는 순간 인공지능 예. 뭐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대등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메모리 반도체 기술도 어쨌든 그게 비메모리 만드는데 전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게 좀 섞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제조 공정 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삼성전자급으로 만약에 만들어 버린다. 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타격을 좀 입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예. 메모리가 안보 목적은 아니더라도 예. 아예 차단을 하겠다. 아예. 예, 그 목적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그 팔 때가 뻔한데 중국에 팔지 마. 중국도 큰 시장일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말한 크죠. 어플라이드 예. 머티리얼나 뭐 이런 데도 미국 기업들도 타격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중국에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고객은 메모리는 삼성전자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객인데 중국 비중도 꽤 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도 거의 장비 업체죠. 중국이 장부를 좀 많이 납품하는데 이게 막히지만 근데 뭐 미국 정부의 요청이니까 일단 좀 할 수 없다, 받아들이는 걸로 네.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럼 그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방법은 하나 뭐 자주 독립해서 그야말로 자체 네, 그 기술 방법밖에 개발밖에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네.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체 기술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좀 있는 한번 건지. 좀 약간 놀랬던 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장비가 좀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이 그 애플에 납품할 정도로 그 128단 YMTC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뭐 공급하려다가 결국 못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어쨌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앉아서 죽지는 않겠다. 네, 그러니까 옛날 장비 이용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물론 효율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예. 근데 중국은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정부가 밀어주거든요. 돈도 지원하고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이거 만들어서 수율 안 나오면 그걸 또 받아줄 또 약간의 블랙마켓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다가 안 됐는데 예. 정부가 보조금 주면 계속 만들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예. 뭐 엄청난 조단위 자금들을 이게 해주니까 예. 그냥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약간 이런 예. 구장비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걱정은 그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어떻게든 그렇지. 그런 첨단 장비 없는데도 만들어 버리면 예. 이게 우리나라는 시장 점유율 뺏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 네. 기술력도 계속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걱정을 하는데, 예. 근데 어쨌든 그건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2차 전지는 소재로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예. 결국엔 제일 핵심은 반도체는 장비빨이거든요. 장비 첨단 장비가 없으면 예. 만들 방법은 사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그 약한 고리를 이제 타격을 하는 거죠. 근데도 어쨌든 중국의 위협은 분명한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삼성전자가 1분기에 어쨌든 최악의 실적 기록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영업이익 전망치 내는 거 보면은 이게 다시 좀 올라가는 거로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그 1년 만이니까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게 예. 이게 영업이익 평균이 올해가 지금 11.6조니까 3월보다 1.11% 상향 조정이 좀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감산 때문이에요. 반도체 네. 메모리 감산. 그러니까 3월만 해도 삼성전자 감산을 한다 얘기가 없었죠. 예. 다들 예. 뭐 할 것 같다. 예. 뭐 인위적 감산은 아니다. 자연 감산이다 이랬는데 4월 초에 실적 발표하면서 예. 우리 감산합니다라고 아예 써버렸죠. 거기 예. 공시에다가. 그러면서 감산이 이제 도화선이 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세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냐면 하반기에 지금 수요는 되게 불투명하거든요. 예. 근데 뭐냐면은 이제 수요가 안 돼서 재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재고가 줄지 않는다면 더 감산하는 듯한 좀 뉘앙스의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재고가 지금도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16주 정도 되는 거예요. 일부 준 걸로는 조금씩은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예. 이게 정상 재고가 한 4, 5주예요. 그럼 지금 16주면 16주, 예, 16주를 쓸 수 있을 정도를 예, 지금 쟁여놨다 이거죠. 이게 아마 예전에 기사 봤을 때 20주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씩은 감소하는 건 맞는데 예. 지금도 적정 재고가 엄청 많은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없애려면 수요가 안 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는 수밖에. 생산을 줄인다. 근데 삼성이 좀 예전과 다르게 좀 예. 공격적인 감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예.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이 어쨌든 대응을 하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 이 실적은 이번 1분기가 바닥이다. 원래 전망은 2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1분기가 실적이 저점이고 2분기에 조금씩 이제 개선되면서 예.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감산이죠. 감산이 절대적인 원인이다. 네, 감산으로. 그럼 그 메모리 가격도 좀 오르긴 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최근에 현물 가격이 네. 뭐 이렇게 오른 건 아닌데 이제 바닥 조금씩? 찍고 조금씩 회복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나오곤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그 삼성전자가 그 요즘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시스템 반도체 원래 메모리만 주로 했었잖아요. 네. 뭐 물론 파운드리도 좀 하긴 했었지만은 거기 대만의 TSMC하고는 뭐 사실 비교가 좀 안 되고 네.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3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해요. 네네네. 시스템 반도체 이게 그러니까 비메모리 비메모리죠.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다 합쳐서 30조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두 개인데 사실은 거기에 파운드리도 있고 비메모리가 같이 있으니까 여기 비메모리 뭐냐면은 여기 스마트폰에 AP라 그래서 우리 그 PC에 CPU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라든가 뭐 PMIC 같은 이제 전력 관리해 주는 반도체 이런 거 아니면 카메라에 들어온 이미지 센서 있죠. 예, 예. 이런 것들 이제 만드는 사업부인데 거긴 설계만 하죠. 설계하고 만들어 주는 건 사실상 이제 삼성 파운드리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건데 예. 이 두 개의 사업부 이제 매출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30조 원인데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가 한 20조 정도 됩니다. 파운드리가 20조 좀 예. 넘는다고 하고 예. 이제 나머지가 이제 10조가 시스템 반도체 예. 이렇게 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 시장을 삼성이 지금 그동안 좀 이렇게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도 이렇게 포기를 안 하는 게 이 시장 규모가 메모리보다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예. 엄청 큰 시장이에요. 예. 근데 삼성도 이제 그동안도 열심히 노력도 했고 그래서 물론 예전에 그 발열 사건
뭐 여기 뭐 이 아. 반도체가 좀 발열 좀 있어가지고 게임하면은 뭐 네. 난로가 된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이거 못 쓰고 뭐 예. 퀄컴 거 갖다 쓰고 예. 그런 일이 좀 흑역사도 좀 사실 있었거든요. 예. 근데도 계속 지금 해가지고 아마 예. 내년도에는 다시 갤럭시에 예. 삼성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예. 좀 탑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숫자도 조금씩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파운드리거든요. 예. 파운드리 수율이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자꾸 그동안 안 나왔죠. 예.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또 이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예. 파운드리 수율도 4나노 공정 수율도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4나노미터. 예. 이게 원래는 5나노가 그동안 주력이었는데 그렇죠. 5나노 수율이 좀 나와요. 예. 근데 4나노가 이제 앞으로 이쪽이 비중이 늘거든요. 예. TS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 근데 TSMC에 비해서는 좀 수율이 낮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건 물론 이거 삼성이 공개를 안 해서 예. 이게 진짜인지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상으로는 4나노 수율이 그동안 60% 정도였대요. 60%면 그러니까 100개 만들면은 60개만 건진다. 예, 그 사실상 수율이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거의 80%까지는 좀 회복이 됐다. 그럼 이제 100개 중에 80개는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9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쫓아온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90까지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80 정도 갔다는 게 사실이면 이제 수율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3나노보다는 4나노를 많이 쓰니까 예. 요게 사실이면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가 조금씩 정상 궤도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 수율이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냥 그 수율이라는 게 반도체 그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기판에 네. 입력 그 설계한 대로 이 회로를 그리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기가 이렇게 그리는 걸 기계로 다 텐데. 하는 거죠. 그런데 왜 100개 만들면 100개가 다 완성품이 나와야지 왜 60개만 나오고 80개만 나오고 왜 그러나 그게? 그게 이제 공정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사실은 노하우죠. 그게 뭐냐면 예. 100개를 다 만들어서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에서 만약에 100개 다 완성이 됐어요. 예. 후공정에서 또 자르고 검사해주고 이 패키징하고 껍데기 이런 게 씌우고 있는데 그거, 예. 사실은 이제 후공정 기술에서 TSMC가 많이 앞선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런 데서 그럼 껍데기 씌우고 뭐 이렇게 자르고 할 때 불량이 나는 게 그게 수율에 그런 것도 영향을 다 좀- 수율에 그러니까 모든 공정이 다 수율이 있어요. 이 전공정 시작할 때 거기 또 먼지가 쌓일 수도 있고 예. 되게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TSMC 컨트롤 되게 좀 잘했던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후공정이 조금 TSMC에 좀 약간 기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애플한테도 좀 뺏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후공정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정 그러니까 여기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예. 완벽해야 돼요. 예. 그냥 무결점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딱 완성품이 나오는데 예. 이게 미세 공정이잖아요. 뭐 예. 10, 7, 5. 근데 이 공정은 EUV 장비를 쓰거든요. 또 예. 새로운 장비죠. 아, 너무 컨트롤하기 어려운 장비인데 이걸 가지고 또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3나노, 4나노는 얼마나 회로가 작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이제 선을 이제 제대로 긋는 것도 사실상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3나노 양산 TSMC보다 먼저 양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산은 한 거죠. 아, 만든 양산하고- 건데 아. 수율이 100%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 수율이 그럼 그건 굉장히 좀 경제성이 처음엔 없을 정도로- 낮았는데 그래도 3나노도 이제 조금씩은 좀 개선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근데 TSMC도 3나노는 지금 제대로 아직은 그렇군요. 예, 수율은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4나노도 지금 그러면 수율이 TSMC만큼 그럼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TSMC도 이게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일단 80% 정도면 이제 많이 쫓아왔다. 아, 수율이 몇 %인지 이거 공개를 안 공개를 안 합니까? 합니다. 그 김혜성. 미국에서 이번에 반도체법에 그 공개하라고 그 그래서 이제 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당황하는 거죠. 아, 그건 그것도 원래는 그러니까 기밀로 알려져, 비밀이구나. 예, 기밀로 알려져 있어요. 아, 수율은요. 그렇군요. 예. 자, 반도체 얘기는 그만하고 이것 저 SM 얘기 좀 해야 됩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가 화제의 대상이었잖아. 이게 그 사실 여기 주주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가 여기 들어가면서 이게 뭔가 좀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정말 국민 엔터 기업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사실 그 전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온라인 파트너가 좀 그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래서 그 좀 미움을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SM엔터 이제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이제 그 주가가 사실 올라갔던 가장 이제 그 스타트 시발점이라 그러죠. 예. 거기가 이제 그 이창환 대표가 있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예. 이제 그 감사 선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감사인 선임할 때 보통 그
예전에는 그 대주주가 만약에 예. 지분 갖고 있는 만큼 그 지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예. 감사 같은 거 선물할 3% 룰이 적용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결정타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선임한 예. 감사가 선임이 된 걸로 알려져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예. 이 영향력을 좀 행사를 했던 거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주주 행동주의 펀드인 온라인 파트너스가 예. 이제 뭐 그때 또 지분 신고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그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 그 후로 뭐 하이브하고 뭐 카카오 간에 뭐 이런 예. 이슈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카카오가 인수했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예. 카카오가 인수하는 걸로 예. 결론이 났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카카오는 온라인하고 손잡았던 거고.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온라인 뭐냐면 파트너스가? 이제 이창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예전에 인터뷰에서 2년 후에 SM엔터 주가가 30만 원까지 갈 거다.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는데 정작 본인이 이제 그 개인 법인입니다. 여기가 온라인 홀딩스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갖고 있는 그 SM엔터 주식 1만 주를 올해 3월에 전량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비쌀 때 비싸게 팔았어요. 가격은 제가 이제 확인한 걸로는 아주 최고점은 아니고 예. 여기 평균 매도 단가가 11만 1,95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최고 한 16만 원까지 16만 올라갔으니까. 원이니까 이제 아마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 그래도 2배 정도 아마 수익이 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좀 싸게 사놨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개인 주주분들은 조금 이제 불편해 하시는 거죠. 어. 인터뷰랑 좀 다르니까 아니 30만 원 간다고 해놓고 어. 왜 팔았냐. 그것도 어. 12만 원대 안 되는 가격에. 예. 예. 근데 여기에 어. 대해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좀 약간 불만이 좀 그 먼저 있어요. 만주를 판 거는 만주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만주를 판 거면 SM 그 전체 주식 중에서 그렇게 많은 양은 많은 아닐 것 양은 같은데?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뭔가 백기사처럼 흑기사처럼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SM 주주분들이 가장 그 불편해했던 게 뭐였냐면 네. 그 이수만 그 이제 당시 이제 의장이죠. 이수만 예. 의장의 그 약간 이제 빨대 어떻게 보면 꽂은 거. 빨대 꽂은 거잖아요. 네. 이거 주주가 훼손한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됐는데 네. 어쨌든 이창환 대표인 온라인 아. 파트너 해가지고 바꿔버렸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거기서 박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주가도 오르고.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어쨌든 펀드인데 예.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건 예. 또 개인 법인이다 보니까 예. 어쨌든 이제 이거 운영비 충당 때문에 팔았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 후에.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왜 30만 원까지 간다고 해놓고 이제 그 말 때문에 좀 비판을 받는 거 뭐 파는 건 불법은 아닌데 예. 이제 어쨌든 이제 자기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안 좋게 보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더 또 약간 문제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보통 펀드가 또 이렇게 공매도 이게 대차 거래라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예.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매도용으로. 네, 그러니까 대차 거래는 대부분 공매도용이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약을 맺고 예. 수수료를 받아요. 그럼 그 빌려준 펀드는 돈을 받습니다. 아하, 수수료 예. 명목으로. 빌려주는 만큼. 네. 근데 이번에 그 온라인 엔터 이 파트너스가 갖고 있는 SM엔터 주식 전량 예. 이게 한 22만 주 되거든요. 예. 요거를 삼성증권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여기서 중개를 해줘요. 중간에서. 대차 거래를. 네, 대차 거래 중개해 주는 데인데 이거를 좀 전량 다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공매도한 건 아니고 공매도 할 수 있게끔 빌려준다. 빌려준 거죠. 대차 누군가는 거래는. 그 갖고 있어야만이 그걸 갖다가 빌릴 수도 있으니까 공매도용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빌려줬는지는 모르죠. 그것까지는. 근데 중간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예. 대차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온라인 파트너스는 SM엔터 주식을 일단 이 대차 거래를 하면서 예. 수수료를 받겠죠. 근데 이것도 수수료를 좀 비싸게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를 한 달간 이제 빌려줬던 것 같은데 예. 여기서 7억 7천만 원인데 예. 이게 수수료율이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30% 정도 된대요. 수수료율이 연간 기준으로. 한 달에 이제 물론 이제 이건 한 달치니까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이게 일상적으로 이 대형 증권사들한테 개인들이 만약에요 대차를 좀 하면요 연평균 한 1% 정도 대여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데 30%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일부 그러니까 이건 뭐 다는 아니고 일부 기관에선 10% 후반대 받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예. 이걸 뛰어넘는 이제 30%니까. 그걸 왜 그 온라인 파트너스한테는 뭐가
왜 그렇게 글쎄요, 혜택을 그거는 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 그렇게 근데- 많이 준다고 하니까 대차 거래를 했겠네 그러면은 온라인. 뭐 그럴 쪽에서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창환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네. 인터뷰에서 펀드가 이제 펀드에 투자한 투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 대여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거는 통상적인 좀 운영 행위다. 예.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위다라고 좀 언급을 했어요.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 좀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행동주의 펀드가 어떻게 네. 대차 거래를 할 수가 있냐. 그럼 공매도가 예. 목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대차 거래는 대부분 공매도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대차 수수료를 벌려고 공매도의 주식을 제공한다는 건 근데 그럼 공매도는 그거는- 주식 하락의 그렇죠.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많은 주주분들의 지지를 얻어서 예. SM 이제 행동주의를 했고 주가도 올라가서 또 굉장히 또 그때 굉장히 여론도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당시에는. 예.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대차 거래를 또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대차 거래를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원래 안 합니까? 행동주의 펀드의 목적은 예. 이게 지배 구조나 이게 잘못됐거나 예.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거나 예. 뭐 이런 경우 주주 가치와 소액 주주 가치와 대주주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예. 행동주의를 일으켜서 가치를 되돌려 놓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대차 거래가 목적은 아니에요. 음. 그잖아요. 그걸 그렇지. 그거는-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잘 돼서 수익 나면 좋은 거고, 예. 예,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주 목적인데 주가가 어쨌든 이제 빠지는 쪽이잖아요. 공매도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빌려줬다는 게 조금 온라인이 처음에 그러니까 SM의 그 행동주의 펀드로 들어갈 때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새로운 지배 구조를 만들어서 네. SM의 성장을 돕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 애초에 초심하고는 좀 그 대차 거래를 한 거는 주식을 그러니까 판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펀드의 수익을 그 경영상의 이익을 네. 수익을 위해서 대차 거래를 걸어서 돈을 벌었다는 거는 다른 주주들을 거기 같이 참여한 소액 주주들이 같이 참여한 거잖아요. 네, 이 행동주의에. 같이 참여한 거죠. 이 사람들 등에 좀 그 꽂은 듯한 느낌이 좀 들긴 드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 호응도 많이 해주셨고 기대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네.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평가가 요번 내용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없는 어쨌든 뭐 공매도를 한 건 한지 안 한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예. 대차 거래를 해준 거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네.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그 ADC라는 치료제 분야에 그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ADC가 뭔지 ADC가 뭡니까 이게? 이게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용어로 우리 한국에는 쓰이는데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암세포가 있는 경우 아니면 몸에 이제 악성 뭐 세포들이 있으면 예. 우리가 약을 먹으면 예. 이제 약이라는 게 이제 먹으면은 이게 정상 세포까지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뭐 그렇죠. 1세대 항암제 같은 그렇죠. 거는 막 예, 예. 머리도 막 빠지고 예, 막 예. 그러잖아요. 예. 부작용이 좀 심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 항체에다가 항체 약물이 어. 붙어요. 항체라는 게 결국 항원, 병원체 공격에 예, 예. 하는 그렇죠. 대응하는 건데 예. 여기에 약물을 붙여요. 예. 붙여가지고 그 병원체만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뭐 표적 치료제라고도 표적 하고. 치료제로 예. 비슷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 몸의 부작용을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걸 투입을 해서 조금만 투입을 해도 제대로 이게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예. 이 ADC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최근에 좀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예. 여기도 그 CDMO라고 바이오 위탁해 주잖아요. 생산해 주는데 그렇죠. 예. ADC 또 위탁해 주는 게 있어요. 음. 여기 또 진출하겠다. 그래서 송도에 예. ADC 공장을 좀 착공한다. 아. 요 내용이 있었고 롯데도 좀 바이오 사업하거든요. 예.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미국의 그 시큐러스의 공장 인수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를 북미 최고 ADC 생산 센터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센터로 좀 키우겠다. 예.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28년도에 18.4조까지 커질 것 같아요.
시장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 규모가 18조 달러입니까? 원입니까? 18조 원이죠. 18.4조. 원이면 그렇게까지 뭐 큰 거는 아닐 것 근데 이제 같은데. 블록버스터 이런 그 항암제가 뭐 보통 8, 9조 원 정도 되면 굉장히 시장이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8조 원은 그렇게 적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ADC 요 시장,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하나의 시장이 18조가 넘으니까 예.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ADC라는 그 치료제는 일단 국내에서 그 ADC 자체를 지금 그 누가 어떤 기업이나 여기서 좀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기술이에요. 기술인데 ADC라는 기술인데 예. 요거를 왜냐하면 이제 그 신약이 있으면 이 예. 약을 붙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요게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같은 건데 실제 한국의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가 예. 작년 12월에 미국 암젠이라는 그 유명한 바이오 회사에 있죠. 예. 1.6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어요. 이 기술을 이전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누적 계약건만 해가지고 12건을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예. 6.5조 정도 계약금을 지금 이미 누적으로 예. 따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실제 기업들이 이걸 또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커지는데 한국 기업들이 또 여기에 중요한 또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ADC라는 그 표적 치료제를 자체를 만드는 그 기술 기술이죠. 원천 뭐 어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암이면 간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특정한 약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처럼 이 생산하는 그걸 집중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ADC는 기술입니다. 기술. 예. 항체 약물 접합제. 아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암이 있으면 예. 간암 치료제를 붙이는 거죠, 항체에. 예, 예. 요게 이제 ADC 기술이 접목된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신약이 있어야죠. 예. 근데 이거를 붙여서 또 그 따로 또 해야 돼요. 그 뭐죠, 이 임상 시험도 해야죠. 그렇겠죠. 이거 붙였을 때 또 제대로 효능이 예, 있는지 예. 이걸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ADC가 붙어서 성공을 하게 됐을 때는 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삼성이나 롯데바이오로직스 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만들게 되고 셀트리온은 또 최근에 미래에셋 그룹하고 영국의 이 ADC 개발사가 있거든요. 여기 익수다 세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국 회사? 네, 영국 예. 회사. 요 기술 갖고 있는. 예. 여기에 또 지분 투자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 530억 정도. 셀트리온이. 네, 셀트리온이 미래에셋 그룹하고 같이 예.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굴지의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이 ADC 기술을 좀 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 계속 지금 투자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DC라는 게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그 환자들 상대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약이나 뭐 기술이 실제로 나와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이게? 지금은 아마 이 기술이 지금 계속 임상 중인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요걸 통해서. 예.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임상 뭐 1상도 있고 2상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요 이 기술은 이미 확보가 됐거든요. 근데 관건은 그거죠. 요걸 신약과 이제 붙여가지고 임상을 했을 때 예. 이제 진짜로 그 치료제로서 작동을 효능이- 하는지. 예. 그렇구나. 그 워렌 버핏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올해 이제 5월이 아직 5월도 안 되는 5월인데 벌써 57억 달러, 7조 5천억 원 수익을 올렸다고. 1년 다 되면 얼마나 벌지 참 부럽긴 한데 네. 일단 이분은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어디에 투자해서 이렇게 많이 버는 겁니까? 버크셔에서는 정말 이게 투자한 기업이 많고요. 네. 많은 편인데 뭐 엄청 많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애플 같은 기업. 애플도 지분 갖고 있고 예. 얼마 전에 TSMC는 투자했다 팔았죠. 다 팔았지. 예. 그리고 이 지금 올해 7.6조 원 정도 이제 배당 수익 나올 걸로 예상은 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쉐브론 그 정유회사 있죠. 미국의 정유회사 오일 만드는 회사. 예, 엔진을 거기가 또 예. 많이 줍니다. 배당금을 원래. 아 그래요? 네, 배당을 많이 줘. 왜냐하면 돈은 작년에 또 국제유가도 많이 오르기도 예. 하고 또 근데 투자를 근데 이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죠. 예. 이 점점 사양 산업인데 예. 근데 돈은 좀 벌어놨어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으로 많이 이제 돌려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버크셔 회사가 또 여기 투자를 좀 해놓다 보니까 여기서 이 회사가 특징이 36년 연속 예. 배당금을 계속 올려줬대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시세 차익으로 다 많이 번 게 아니고 다 배당으로 그럼 버는 겁니까? 시세 차익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자주 파는 건 아닌데 예.
지금 시세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판다면 예. 만약에 그 코카콜라만 예를 들면요. 예. 코카콜라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처음 94년에 투자했는데 예. 그때 1.73조 원에 투자를 해놨거든요. 예. 그게 이제 997억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금으로. 예. 근데 지금은 33조가 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팔면 33조가 되겠죠. 1조 원에 산 거를. 그리고 배당금만 1년에 거의 1조 가까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투자는 뭐냐면은 정말 이제 그 당시에 좀 배당 많이 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예. 배당을 많이 주고 현금이 좀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금이 늘어날 기업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 많이 할 이런 기업들을 또 잘 선별하셔가지고. 아니 그럼 시간이 없어갖고 예. 그러면은 여기 그 투자하는 회사 명단은 다 나와 공개된 거예요? 분기 한 번씩 다 공개돼요. 그럼 거기 따라 들어가면은 그런 투자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있구나 이미.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것만 따라하라고. 그런 분도 있었구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경제적 성과와 과제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뉴스는 알레그로 모데라토. 여러분의 마음은 안단테 안단테. 매일 아침 편안하게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